네, 여러분 지금 도시를 가치 있게 시위들 행복하게 군포시의 하은호 시장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자리하셨을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출범식 및 성과 공유회 행사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의미 있는 행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아나운서 손보련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년보다 조금 추운 날씨라고 하던데요. 오늘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날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사 시작 전에 간단하게 행사 순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식 행사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웨어러블 로봇 동향 및 기술 특강을 하고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2024년도 사업 성과 보고회 후 폐회 및 네트워킹 시간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빈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시정구호로 군포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포시의 하은호 시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귀근 시의회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금자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이동한 산업건설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군포 상공회의소 김용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군포시 소공인연합회 이중행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세대학교 류대현 부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 배재국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군포청소년재단 김덕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사업 공동수행기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성일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강철호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진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기술연구원 김진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로써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군포시의 하은호 시장님께서 오늘 이 행사를 환영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환영사 및 격려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분위기가 안개도 낀 것 같고 분위기가 상당히 야릇하다 그럴까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포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출범식 및 성과 공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군포시는 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산업 현장과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곳 군포에서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혁신과 협력의 거점이며 기업과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실험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나아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튼튼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포시는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업, 공동 협력기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협력이 없다면 오늘의 성과도 내일의 도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산업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지혜와 비전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군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군포시 하은호 시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군포시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첨단 산업 그리고 또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귀근 의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포시 의장 김기근입니다. 오늘 우리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출범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하은호 군포시장님과 군포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의료, 제조업 그리고 재활 분야 등에서 그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군포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의회에서도 여러 시의원님들과 함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또 여러분들 모시고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님의 축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네, 김기근 의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군포시의회 김기근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여기 기관장님들 오셨는데 내가 이름을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군포시 산업진흥원은 익히 우리 도시의 산업진흥원이니까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좋은 사업을 유치해 주신 또 정부 상대로 열심히 로비도 하셨을 테고 또 밤낮 없이 사적으로도 여러 기관에 또 부탁도 하셨을 테고 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KTC라고 합니다. 우리 군포에 있는 유명한 그 인증기관인데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성일 원장님이 애쓰셨어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강철호 원장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한국로봇산업연합회 김진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고등기술연구원 김ยิ่균 원장님도 함께 애쓰셨습니다. 박수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가경제발전진흥원 김준수 부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이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이유는 국가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선택받아서 온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공모 사업도 여기저기 사는 거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산업통상 중소기업위원회죠. 길어가지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름도 제일 깁니다. 그거 할 때 제가 지역의 어떤 기업의 고충 처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고충이었는데도 그 장관 차관 부탁했는데 할 듯 하다가 어느 날 그 과장이 보고하러 온다고 해서 드디어 이제 해결하고 보고하러 오나 보다 했는데 그 5급 그 팀장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5급 팀장님이 설명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국가하고 상대해서 정부하고 상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그 원칙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탁한다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고 또 국가 예산을 줄 때는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군포의 산업진흥원이 함께해서 군포의 이 로봇 실증센터를 하는 사업을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진흥원 관계자도 애쓰셨을 테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각계각층에서 알게 모르게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말했던 5개 기관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회 할 때 해마다 로봇 산업 협회랄지 진흥원이 함께 그 해마다 각종 기술 컨퍼런스를 킨텍스에서 하는데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해가 다르게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한번 밀어버린 개 있죠. 네 발로 걸어가는 거 밀었다고 해서 어떻게 로봇을 그렇게 인권 침해하냐 하고 한쪽에서 그럴 정도로 인권 침해라는 의식이 들 정도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보면서 야, 한국의 로봇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 실증센터를 군포에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올 때 앞에 강의가 들어있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저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까지 없었는데 제가 강의 좀 듣고 제 시간에 빨리 좀 축사 좀 일찍 하고 나갔으면 가까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순서까지 바꿔주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 제가 못 오면 못 오는 거죠. 뭐 인사말을 못 하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적게 오셨지만 여기는 각계각층의 연구원들까지 오셔서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 실증센터를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군포 첨단단지가 로봇 산업 등 새로운 많은 연구진과 또 새로운 벤처 창업 기업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군포가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의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 앞으로 새로운 창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들이 계시면 우리 구축센터에서 만나시면 군포의 좋은 조건으로 우리 산업 또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 사업하시라. 시장이 그러면 면세도 해주시고 막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군포가 로봇 도시로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순서가 좀 잘못돼서 여기 불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증센터 이렇게 출범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서 또 행사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또 군포시의 이 밝은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윤경 부의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지난해 군포시 산업진흥원 전 원장님이셨던 이석진 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이 부의장실을 찾아서 이 사업이
성광리에 진행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협조가 필요하다. 뭔가 답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우리 군포시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 하고서 수차례 저희 부의장실을 찾아주시고 협조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니까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5년간 우리 군포시에서 그 100억이란 예산이 풀리면서 또 실증센터에서 커다란 연구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100억을 그냥 받아왔겠습니까? 우리 국회 이하경 국회의원님이 계셔서 또 국회 부의장이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중간에서 크게 하셨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하경 국회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도의회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 도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이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은 우리 군포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시장님 또 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우리 국회의원님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군포에 유치하기를 마음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군포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사는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의 성과 공유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또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또 치르게 돼서 다들 기쁘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 귀빈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는 오른쪽으로 계단 통해서 조심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특강 준비해 주신 우리 공경철 원장님께서도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도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앞에 계시는 기사님께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여러분 다들 미소 만면에 띄워주시고요. 출범식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무대 밑으로 네, 내려가 주시고요. 저희 다음 일정 위해서 빠른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개회 안내 국민의례 또 참석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렸고 환영사와 격려사 축사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이렇게 관내 기업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연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수트 다들 들어보셨죠? 네,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들을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슈트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원장님이시자 올해 카이스트인 상을 받으신 공경철 교수님께서 웨어러블 로봇 동향 및 기술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공경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오신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네, 그리고 원장님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기술적인 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덧 이런 그 아주 커다란 실증 센터가 범국가적으로 또 이런 군포시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돼서 약간 서둘러야 되는 점은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로봇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아마 최근에 워낙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로봇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어서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가 가장 많이 뭔가 발전돼 있고 유명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휴머노이드에 비해서 10여 년 정도 먼저 세상에 빛을 본 로봇이기도 합니다. 1965년도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스에서 만들었던 하디맨이라는 로봇이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는 개념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그게 웨어러블 로봇의 원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발동을 한번 걸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시작은 조금 늦게 했지만 그래도 2010년대 중반에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여러 웨어러블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인정한 의료 기술로서의 웨어러블 로봇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자 현재로선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수가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먼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으면서 일종의 약간 숙제를 먼저 드리자면 실증센터의 실증을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목적어를 정하셔야 될 텐데요. 사실은 웨어러블 로봇은 일부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산업화도 이루어졌고 급기야 수가화까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세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목적어를 설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크게 4가지의 목표를 두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회복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그 다음에 인간 능력의 유지를 위한 로봇, 유지를 하고 났으면 어느 정도의 증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 능력을 아예 초월을 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로봇은 주로 의료 재활을 위한 로봇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는 헬스케어, 증강은 주로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초월은 국방 영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회복, 그다음에 유지, 증강,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미래적인 그런 느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부분도 오늘 조금은 소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저게 저 정도로 발전이 돼 있나 싶은 부분도 분명히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웨어러블 로봇의 근간이 뭔지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연구하면 되는구나에 대한 약간의 느낌을 받으시도록 이런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은 한쪽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하는 그 대상 중에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 기계적인 어떤 안전성을 본다거나 전기적인 안전성을 본다거나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제품으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뭔가를 보는 것도 당연한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의학입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로봇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동시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그렇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데 아주 다양한 장애물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로봇 기술 하면 사실 정말 로봇 하면 최근에 미국이 아주 단연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아주 최근에는 중국의 굴기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웨어러블 로봇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관점에서의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제조업과 제조업 인프라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또한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 그런 의학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은 간단하게 뇌에서 생각해서 척수에서 근육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의 대상이 뇌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그리고 척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분은 뭐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근력이 약화돼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이런 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위한 로봇 기술은 이렇게 사람의 대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근육 부분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저기에 맞는 로봇 기술을 만들고 저기에 맞는 실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병변과 관련돼 있는 이런 병을 앓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뻣뻣해진 몸을 뭔가 이렇게 보조를 한다거나 보완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이런 목적의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근육이 문제가 아니라 뇌 쪽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 뇌와 관련돼 있는 기능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실증을 해야 제대로 된 제품이 탄생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뇌졸중이 오셨다라고 하면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의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은 척수에서 근육으로 넘어가는 신호가 끊어져 있고 근육에서 다시 척수로 넘어가는 신호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또 어려움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어떤 실증을 해가지고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 센터라는 게 필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네 가지의 사람들의 약간 다른 어떤 니즈를 봤을 때 하나의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기술로 다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다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정말 다르게 개발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기술을 뇌졸중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런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이제 그 각각의 수요에 맞는 실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로봇 기술로 좀 돌아가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 생활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한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사람의 몸은, 근육은 몸에서 사실상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신경이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느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로봇을 사람한테 입혀놓고 그 로봇을 사람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2015년에 원형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첫 번째 워크온슈트가 탄생을 했고, 이게 처음 탄생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걷지는 못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증센터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저분들이 잘 걷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로봇 기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분은 거의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휠체어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대형 거울이 달려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로봇 기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심리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런 약간 의학적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신호나 어떤 이제 사인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 거울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고 일어서서 걷는다라는 거를 내가 다시 각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체육관에 돌아와서 이렇게 걷는 훈련을 다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 9년 전 사이베슬론이라는 그 국제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꼭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안기석이 뭐 징검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경사로를 올라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계단을 오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미션을 통과하는 국제 대회에 나가셔서 이제 동메달을 차지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고, 다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미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국제 대회 가서 3등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박수를 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직 아닙니다. 네, 아직 3등을 한 거는 사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네, 3등 했다고 어디 가서 박수 받으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악 물고 도대체 우리가 왜 3등을 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 있고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라는 고민을 제가 참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로봇 있고 실증한다 그러면, 이게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걸어야지, 웨어러블 로봇 입으면 걸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걷는 장비를 넣고 막 무슨 트레이드밀을 넣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걷지를 막 실증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웨어러블 로봇을 입든 누구든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많이 하는 행동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로봇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잘 걷지만 고민을 하다가 로봇을 만들었더니, 실제로 대회 현장에 가고 저 분께 입혀드렸더니, 실제로 로봇이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편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편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간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앉아 있을까를 그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타겟팅해서 만들었던 워크온슈트의 4번째 버전 4가 나왔고요. 이 로봇은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보행도 빨라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이제 지팡이를 땅에 짚지 않아도 한 1분 이상은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안정성을 갖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게 2016년도에 워크온슈트의 최고 보행 속도였고요. 지금 보시는 게 2020년도에 워크온슈트 4의 최고 보행 속도가 되겠습니다. 약 8배 빨라져서 저때 가졌던 기록이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보행 속도로서는 전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저거는 아직도 깨지지는 않고 있는 기록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로봇을 입고 걸으면 여기 누구나 다 보행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장애인을 탑승을 시키고 로봇이 걸으면 저 착용자에게 가장 올바른 보행이 뭔지를 알아서 학습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게 지금 보시면
동작을 안 하는데요. 네, 혹시 클릭 한번 해봐 주실래요? 아무 때나. 네. 네,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아니면 아예 파워포인트를 껐다 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로봇을 착용을 하고 한 20번 정도를 보행을 반복을 하면 저분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보행이 무엇인지를 로봇이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버퍼링이 걸렸어요. 네, 저희 실증센터는 파워포인트 실증센터를 먼저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설명 먼저 드리자면은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 같은 분이 그 국제 대회에 나가셔서 이제 훨씬 더 좀 어려워진 미션을 통과를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있었던 국제 대회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붙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미션은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이번에는 모든 미션을 3분 47초 만에 다 이제 극복을 하면서 저희 기술로 이제 바야흐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고 머지않아 저런 국제대회 하나가 우리 군포시에서 정말 화려하게 열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건 알겠는데 저분들이 그럼 넘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저희만의 어떤 해결 방법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넘어지는 걸 연습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위에 안전장치를 다 두고요. 뭐 앞으로도 넘어져 보고 옆으로도 넘어져 보고 이렇게 막 넘어져 보고 저 데이터를 그 로봇에 이식을 시켜서 넘어지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워서 저희가 2024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슛 F1이라고 하는 새로 시작하는 워크슛을 탄생을 시켰고요. 이 로봇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밀어도 더 이상은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아주 이제는 작정을 하고 너 한번 넘어져 봐, 넌 내가 넘어뜨릴 거야 라고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상 모든 웨어러블 로봇,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이 입고 나서 걷는 영상만 많이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입으려면 남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혼자 걷고 싶어서 로봇을 입는데 로봇을 입기 위해서 누군가 한 2명 가까운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로봇을 뭔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바로 입을 수 있도록 네, 저렇게 그 자동으로 결합이 되는 이런 기능도 구현을 해서 이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제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뺐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 센터이기 때문에 뺐는데 실제로 저 로봇은 이제 사람이 부르면 로봇이 알아서 걸어오는 형태로,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이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지팡이를 땅에 대지 않고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꼭 사람이 꼭 걷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방에서 뭔가 칼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바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 이런 일상생활의 동작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는 9번 연속 이제 세계 랭킹 1등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카운트하는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앞다투게 되었습니다. 이게 꼭 한 번 우승했다 그러면 박수 치시는데 2번 우승했다 그러면 안 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은 저런 식으로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기술을 만들고 있고, 저런 기술의 하나의 메카로서 군포시가 자리매김하기를 저 또한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뭔가 산업이 열려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 보면 첫 번째 궁금한 산업 분야는 아마도 재활 의료 영역일 겁니다. 실제로 재활 의료 영역은 그렇게 척수가 완전히 손상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아마 뇌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활이 필요하거나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 대상자일 겁니다. 그러면 재활을 위해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워컨슈트라는 로봇하고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이 필요할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래 보시는 사람의 보행 의도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본인의 의도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웨어러블 로봇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 의도를 만들어내면 그 로봇은 그 의도를 읽어내서 이렇게 걸으시려고요 라고 하는 일종의 리워드를 주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재활을 하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이 지금 보시는 엔젤렉스 메디컬이라고 하는 그 웨어러블 로봇이 되겠고요. 이 로봇은 이미 의료기기 인증 3등급은 2019년에 완료를 했고 이제 현재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약 100여 곳에 이미 보급이 돼서 재활 치료용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기능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웨어러블 로봇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꼭 로봇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데이터로 측정을 해서 저 로봇이 그 데이터를 다시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는 그 착용자의 어떤 건강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뭔가 AI 같은 그런 학습을 시키는 데에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갔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은 재활 치료를 위한 로봇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 신기한 애가 아니라 정말 저거는 재활 치료로서의 가치가 있나? 정말 재활 치료가 되나라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두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저분은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신 그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탈부화 장치에 몸을 걸지 않으면 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사가 발을 툭툭 건드려서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로봇을 착용하고 약 8주 정도 보행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물론 이런 워커는 필요하지만 이제 탈부화 장치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서 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사가 다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정도로 몸이 개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분은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또 버퍼링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그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이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 파킨슨병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로봇 있고 한 4주 정도 재활 치료를 하고 났더니 원래 종종 걸음으로 굉장히 불안한 걸음을 걸으시다가 이제 로봇 있고 재활 치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인 걸음을 하시게 된 그 영상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로봇이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RCT라고 하는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테스트 100여 명을 통과를 한 그런 로봇인데요. 지금 이 정도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과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처음이고 현재까지도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저널도 있고요. 현재 그 전국에 이게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난 거라 100대 이상 운영 중인데 현재 기준으로 한 100여 곳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어떤 재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영상인데요. 죄송한데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혹시 다시 껐다가 켜봐 주실래요?
영상이 안 돼요? 아예 파워포인트를 껐다가 그 페이지에서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저 부분은 그 광주에 있는 그 광주 세롬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입니다. 그 특수학교에 있는 여러 그 지체 장애 아이들이 저희 로봇을 입고 안 되나요? 네, 저희 로봇을 입고 이렇게 어떤 학교 안에서 경주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이렇게 걷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자기들만의 어떤 대회를 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어떤 분이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아주 뜻깊게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다 휠체어 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실은 재활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수학교에 그냥 이 로봇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구매를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던 건데, 이걸 2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달리기 대회를, 그래서 저 아이들이 로봇을 입고, 비록 로봇을 입었지만 이렇게 서서 서로 누가 빨리 가나라는 그런 대회를 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하기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그런 뜻깊은 일이 있었고요. 사실 방금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사실 방금 영상이 제가 웨어러블 로봇 연구 개발을 시작한 일의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재활이 되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재활 장치를 만들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시장이 열리고, 이것도 물론 뿌듯하고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창의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제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저런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로봇으로 세상의 일부분은 바뀌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센터의 역할이 또한 어떤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정말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제품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인증해 주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기술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어떤 새로운 실증, 새로운 어떤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슈트는 잘 아시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런 어떤 공장 내지는 산업계에서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관점으로 많은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해서 개발하게 된 그런 슈트가 되겠고요. 이 슈트는 사실은 로봇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장치는 아닌데요. 허리 구부려서 물건 들어올 때 제일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토마토 딴 거 바구니채 들어올 때 제일 편하고, 내가 70대 후반인데도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허리를 구부렸다가 일어날 때 이걸 몇 번 하면 힘든데, 이거 입고 하니까 자세를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고령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좀 농촌 현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많이 보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그동안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서 이제 이후에 저희의 비전을 공유를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창업 기업은 2017년도에 창업이 됐고요. 현재 이제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하남에 생산 기지가 있고 현재 대전에 선행 연구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3월 26일에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소에서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연구소에 한번 와 보셨는데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실증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먼저 선행적인 어떤 연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 차원에서 선행 연구소를 설립을 해 둔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슈트라는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용으로 로봇을 많이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해왔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일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군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이 그 일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이 오늘 시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웨어러블 로봇 입으면 어떤 기분이야? 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꼭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게 이 제품명으로 치면 수트 H10이라고 하는 이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저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활 치료용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로봇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기 장면에도 나오지만 뭐 백사장을 걷거나 아니면 약간 가파른 그런 산악지대를 올라가거나 운동용으로 쓰거나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의 범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만들었고, 이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 어떤 로봇 기반의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고객을 잘 안다고 했을 때, 이런 로봇의 범용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그분들만의 어떤 사업의 그런 아이템을 거기에 이식을 시켜서 이 로봇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 수트 H10이라고 하는 로봇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지금 이게 저희가 실제로 재활 치료 장비로 그 출시하기 전에 벌써 몇몇 그 연구 기관과 여러 대학들에서 이미 이제 발주를 주셔서 이게 지금 연구 개발 및 어떤 사업화의 어떤 플랫폼의 개념으로 벌써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기도 하고요. 산악을 모사한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부의 근육만 자극해서 일부 근육만 좀 많이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저기 알고리즘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지나가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로봇이라 하면 이게 산업군별, 기술군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군에도 포함이 돼 있고 기술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연구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의 서두에 우리 웨어러블 로봇 실증 센터가 기술적으로도 선진화를 시키는 어떤 연구 개발의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웨어러블 로봇에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겠고,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뭐 플랫폼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이번 세미나의 맨 앞부분에 웨어러블 로봇의 장점이자 단점은 굉장히 시장이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재활 치료다라고 하면 재활 치료의 시장에서도 뭐 뇌졸중, 그 다음에 파킨슨병, 아니면 하반신 마비, 뭐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등등 그 병증마다 굉장히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를 다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산업을 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H10이라고 하는 로봇을 연구개발 플랫폼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분을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 로봇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 아이디어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좀 올려주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페이지들이 저 로봇하고 함께 제공이 되는 태블릿 상에 이제 제공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관점만 이제 접근을 해보면 로봇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게 또한 웨어러블 로봇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통 분모는 지금 보시는 뭐 구동기나 아니면 모터 드라이버나 아니면 AI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칩이나 아니면 아주 큰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웨어러블 로봇이든지 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통 모듈화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실증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고객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사업적인 실증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은 헬스케어와 관련이 돼 있는 관점이고요. 현재는 전문적인 재활 치료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서 가정이나 아니면 전문 센터 관점에서의 시장이 아주 대폭 열릴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로 열어가는, 그래서 from the hospital to the home 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시작해서 일상까지 가는 일련의 포트폴리오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시작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이렇게 병원과 많이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웨어러블 로봇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데이터고, 이게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관점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또한 그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가전제품 관점에서의 프로덕트는 사실 전체 웨어러블 로봇이 구성하는 거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관점에서 아까 소프트웨어도 말씀드렸고 이런 데이터도 말씀드렸고 또한 서비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약간 급하게 말씀드린 점 너무나 죄송하고요. 혹시나 다음번에 혹시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제가 아주 천천히 자세한 그 예를 드리면서 좀 더 여유롭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이 열어가고 또 나아가서 이제 뭐 저희가 만들어 놨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초격차를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격차이자 어떤 로봇 기술 전반에서의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계기가 저희 군포시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래 좀 시간이 길었었는데 저희가 행사 진행상 약간 또 짧게 진행이 돼서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또 특강해 주신 공경철 원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만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허리 굽히는 어르신들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는데 굉장히 또 획기적인 그런 나아가는 지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특강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공동기관으로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총 6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본 협약의 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으로 산학 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웨어러블 로봇 기반 구축과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분야를 내용으로 담고요. 그 외 3조부터 6조까지는 협력의 효력, 신의 성실, 비밀 유지와 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사전의 공동 협력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됐으며 오늘 공식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오늘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의 대표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공동 협력 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공동 협력기관 업무 협약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기관의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군포의 미래, 군포산업진흥원, 혁신기술과 실용적 가치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고등기술연구원,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로봇산업의 글로벌 리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로봇산업협회. 네, 기관장님들께서는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호명해드린 5개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의 업무 협약식은 군포시와 각 기관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제 서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면 서명자들께서는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관장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업무 협약식을 다 함께 하나, 둘, 셋으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공동협력기관 업무협약식, 업무협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뜨거운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무대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한 이후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장님들께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종이도 내 귀로 들어야 바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의 힘을 다 하나로 합쳐야 일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성일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무대 위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KTC 원장 안성일입니다. 예,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KTC가 군포시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법해서 저희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계, 전기, 전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의료, 화학, 바이오 다양한 분야를 하는 종합 국내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이렇게 군포시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군포시에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뜻깊은 사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우리 기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성일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강초로 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초로 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강철호입니다. 오늘 군포시에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출범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이 이번 이 실증센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오면서 군포라는 도시와 로봇이라는 도시 참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로봇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우선 대구. 저희 진흥원도 사실 15년 전에 대구에서 유치를 해서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산도 이제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동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 로봇랜드가 있고 활성화는 잘 안 됐습니다만 경남 로봇랜드. 현재까지는 군포가 로봇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와서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규모도 그렇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열기나 관심,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걸 보고 이 군포가 앞으로 로봇업계의 로봇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에 오덴세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덴마크의 바닷가의 조그만 도시인데요. 최근 몇 년간은 그 오덴세라는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 오덴세에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서 지금 협동 로봇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1위의 협동 로봇이라는 UR이라는 회사를 오덴세라는 조그만 바닷가 도시에서 키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로봇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도시에 방문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이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이게 공무원 분들 참관도 많이 가시고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군포가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유치함으로 해서 덴마크의 오덴세 같은 그런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증센터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웨어러블 로봇 클러스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엔젤 로보틱스 대표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훌륭한 기업들 그리고 또 부품 기업들이 군포에 모여서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제2의 오덴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강철호 원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또 기업 유치 추후에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그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또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기술연구원의 김진균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진균 원장님, 여러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기술연구원 원장 김진균입니다. 저희는 용인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와 보니까 이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군포하고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성과 공유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은 그 방산과 재활 분야를 넘어서 산업과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포를 중심으로 또 수도권과 지방의 R&D 센터를 연결하는 첨단 웨어러블 로봇 클러스터 실증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또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컨설팅, 또 안전성 평가,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포가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또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의 김진균 원장님의 인사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으로는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진호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진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봇산업협회 제가 11대 회장입니다. 11대 회장이고 제 전임 회장이 저희 강철호 원장이 하셨고 저는 대한민국이 로봇 산업 선진국이 되도록 지금까지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삼성전자에서 사업부장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로봇 협회도 그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4년 전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로봇 관련된 과제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기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제가 국가심의위원장을 맡아서 국가 로봇 정책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저는 로봇과 관련돼서 로봇과 대한민국에 관련돼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나라가 로봇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로봇 선진국이 된다 하는 게 로봇을 잘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보다도 로봇의 역할과 로봇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어서 우리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꿈 중에 이제 일환 중에 한 개가 제가 바라는 거는
대구에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뭐 대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한 개는 우리 수도권에다가 로봇 벨트가 생기는 것을 제가 바랍니다. 인천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 그다음에 안산은 작년에 만났을 때 안산시장이 굉장히 진심으로 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군포가 있고 이게 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고등기술원에 있는 데가 용인이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는 또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수도권의 어떤 로봇 벨트가 형성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가 로봇하고 연결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강철호 원장께서도 여전히 군포가 로봇을 한다면은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군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포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군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과거에는 로봇이 그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했어요. 정치적 이벤트성으로 많이 활용했고 또 화려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미래 탐험의 즐거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로봇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로봇은 이제 현자가 됐습니다. 현자가 됐고 우리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을 바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로 지금 와 있는 게 지금 로봇입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그런 로봇을 잘 이해하고 제가 안산시장님한테도 진심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군포시도 진심으로 로봇에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해서 군포시의 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진호 회장님의 인사말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로봇 산업에 또 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이런 산 증인들의 또 인사말을 들으니까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로봇 실증 센터 구축 사업이 좀 미래의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또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그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성과 보고는 어땠는지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을지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요. 군포산업진흥원의 박중환 본부장님께서 2024년도 사업 성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중환 본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실증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는 군포산업진흥원의 박중환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사업 성과, 사업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인데 출발하기 전에 일단은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신산업 창출과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를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해서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정부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나 기관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매칭을 출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제별로 지금 우리 웨어러블 로봇 같으면은 전국에 하나 다 이 사업은 그 특성상 과제별로 전국에 한 개에서만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효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이런 사업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로봇 개요인데요. 사실은 이건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공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다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웨어러블 로봇 산업에 좀 일부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게 저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시설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평가법이라든지 인증 표준 체계가 좀 미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군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저 추진 필요성에서 보듯이 성장 산업을 뭐 선점할 수 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국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적 필요성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군포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내 로봇 기업의 약 50% 이상이 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권에 다양한 전후방 산업군이 있을 뿐만 아니고 창업 및 기술 혁신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의 수급도 굉장히 좀 양호한 환경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사업적 측면, 사업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로봇진흥원은 조금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관들이 이 인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입니다. 저희들이 24년 1월 달에 먼저 이 사업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협약을 체결해 주신 이런 기관들과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4년 3월 달에 공모를 신청해서 24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작년 11월 15일 날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비전과 사업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요. 일단 비전은 국내 웨어러블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이런 비전을 수립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 목표로서는 실증센터 구축 운영을 통한 웨어러블 로봇 기업 혁신 선장을 견인한다는 그런 사업 목표를 설정했고 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 방향, 전략 방향을 기반 구축, 기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파급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그 키아트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 방향과 일치를 저희들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사업을 구성을 했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게 있고 실환경 모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 평가 인증용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 그다음에 실제로 시험 평가 인증을 하는 내용, 그다음에 표준화, 그다음에 기업 애로 기술 해결 지원, 또 사업화 측면에서 보면 조달 품목 지정 및 조달 규격 등록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웨어러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 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제품 상용화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그다음에 해외 기관과의 상호 인정 추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파트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실하게 이행 가능한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군포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서는 주로 시험 평가 등의 업무를
역할을 맡을 거고, 로봇산업진흥원은 표준과 인증 등의 업무를, 또 고등기술연구원은 고장 분석 및 재설계, 또 로봇산업협회는 네트워킹과 체험관 운영 등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주로 해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듯이 사업 방향 설정할 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험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사람이 착용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착용자에 따라서 데이터의 일관성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 평가용 표준 로봇을 도입하고 데이터의 일관성, 객관성,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더미 로봇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게 불편한 웨어러블 로봇이 사람이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힐스라는 이런 그 장비를 도입을 해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서는 실제 생활 환경이나 작업 공간을 모사한 리빙랩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 판매 지원을 위해 조달 품목에 웨어러블 로봇을 포함하고 조달 규격을 제정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조달청과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 지원을 위해 주요 해외 기관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 추진, 그리고 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 바이오 전용 체험관을 개설 운영한다는 이런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센터는 지금 여기 계시는 군포산업진흥원 본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 나갈 거고요. 옆에 보시듯이 1, 2층에는 장비실, 그 다음에 2층에는 공동사무실, 그리고 3층에는 리빙랩, 테스트 베드죠. 이걸 두고 입주 공간은 5, 6층으로 해서 여기서 모든 일들이 전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축 기간은 저희들이 26년 6월 말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실제로 26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비 구축 계획입니다. 시험 평가 인증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장비 리스트들을 저희들이 수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요 조사를 했고, 그 결과 15종의 장비들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이 어쨌든 그 기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기계적 정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장비 2종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장비 4종, 그리고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한 장비 2종, 그 다음에 인체에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작 성능 평가를 위한 장비 5종,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성능 평가를 위한 장비 2종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 년도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출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부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요. 보시면은 뭐 장비 구축, 시험 평가 인증, 기술 지도 쭉 이렇게 해서 뭐 체험관 운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당초에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 실적이 약간 목표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저희가 협약이 11월 달에 체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을 충분하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관에서도 1차 년도 사업 평가 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월 13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들은 다음 연도부터 다 채워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성과들을 주로 내기 위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해서 사업 운영위원회를 4학년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반 구축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험들을 가진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험을 가진 기관의 위원님을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도입 장비의 통합 관리 방법 및 항목 점검 등을 위해서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학년 전문가 등 총 10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실제 기업 수에 부합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기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실제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별 사업 성과입니다. 우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국내 3대 시험평가기관 중에 하나고요. 우리 연구과제 내 기관의 역할로 보면은 저기 왼쪽에 있듯이 기술지도, 시험평가 인증, 공인인정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TC에서 로봇 기능, 안전 성능 평가, 애로사항 및 인증 컨설팅 같은 거 기술 지원을 2건을 했고 인증 지원을 2건을 하는 등 굉장히 충실하게 우리 그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기술연구원입니다. 이 고등기술연구원에서도 저기 그 기관, 이 사업 내에서 기관의 역할을 보면은 기술 지도라든지 고장 분석, 재설계 지원,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수혜기업, 지재권 지원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코스모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생체 신호 획득 오제틱 소프트 센서 사용성 평가 및 기술 지원을 해주셨고요. 센서 성능이 유연성, 민감도, 선형성 기반 착용성 향상을 위한 센서 제작 기술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특별법인인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기술지도, 또 시험평가 인증, 표준 제한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1차 연도에 총 9건의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상 착용형 로봇 인증 컨설팅을 또 수행을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착용형 로봇 관련 국내 최신 연구 동향 분석, 국제 표준 변화 대응, 국내 시험 인증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유일의 그 로봇 업계 사업자 단체이면서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로봇 분야 표준개발 협력기관이고 국제표준화 국내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로봇산업협회입니다. 우리 로봇산업협회에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관의 역할은 기술지도, 또 네트워크하고 체험관 운영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지금 무역 전시장에 우리 로봇 체험관을 두고, 그래서 바이어라든지 일반인 대상으로 실제로 웨어러블의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25년은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는 거고, 적절한 장비가 적절한 시기에 이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실증센터, 즉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런 절차들을 거쳐서 어쨌든 차질 없이 저희들이 26년 6월까지 이 건물을 완전히 그 센터화하는 이런 작업을 끝낼 거고요. 장비는 1차년도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작년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도입 예정 장비 2종하고 2차년도 도입 장비 3종, 총 5종에 대해서 올해 안에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기술 서비스 지원, 또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파급 등 2차년도 사업 목표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최종 사업 목표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키아트라든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갈 거냐라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반 성장하는 군포형 산업 모델을 좀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웨어러블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전자, 기계 등 전방 산업과 물류, 헬스케어 등 후방 산업의 긴밀한 산업 연계를 촉진해 나갈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는 뭐 한 세대 우리 군포산업진흥원, 기업인협의회, KTC, 뭐 소공인연합회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남부권의 웨어러블 로봇 클러스터화를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 인근 산업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경기 남부권 웨어러블 로봇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기울여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우리 경기 남부권 지자체하고 또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이 경기 남부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웨어러블 로봇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4년도 한 해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의 박중환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성공 사례들도 또 살펴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 부침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들어보니까 2025년도 올해의 또 성과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시간 내주신 내 기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와 또 군포진흥원은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행사장 뒤편에 다과와 그리고 커피를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네트워킹 시간 소중하게 함께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뒤편에 보시면 엔젤 로보틱스에서 또 이렇게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웨어러블 로봇 신증센터 구축사업 출범식 및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